나는 늘 생각했다. 충성심이 모든 것을 지켜줄 거라고. 19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녀가 나를 해고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해, 수진아. 회사가 어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제국, 그 화려한 패션 기업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그림자였다. 19살에 입사한 이후로 그녀의 비서에서 시작해 모든 비밀을 지키는 오른팔이 됐다. 그녀의 불륜, 회계 장부 조작, 경쟁사에 대한 더러운 거래.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왜? 그녀가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고 믿었으니까. 수진이 없으면 안 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나를 버렸다. 새로 온 젊은 애인 때문에. 그 애인이 나를 싫어한다고, 회사를 방해한다고. 웃기지. 19년의 충성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복수. 아니, 그건 정의였다. 나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걸 사용할 때였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해고 통보서. 형식적이고 냉정했다. 즉시 퇴사하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19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그녀의 모든 기록이 거기 있었다. 나는 백업을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녀는 모를 거다. 내가 그녀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둔 걸 비상시를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이러니하지? 이제 그게 그녀를 무너뜨릴 무기였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불법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됐어. 그는 물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주식 조작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나를 해고한 대가로 소송을 걸어 지분을 요구할 거였다. 그녀의 제국은 가족 기업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서류가 많았다. 그중 일부는 그녀의 지시로 위조된 거지.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될 터였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그녀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웃으며 나를 봤다. 수진아, 짐 챙겼어. 그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그녀의 불륜 사진과 장부 사본이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내 제국을 가져갈게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19년의 억울함, 밤늦게까지 일한 날들, 그녀의 변덕에 맞춘 희생. 모든 게 떠올랐다. 그녀는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웃었다. 내가 나를 가족이라고 했잖아. 가족은 비밀을 공유하지. 그 순간 그녀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회 회의가 즉시 소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모든 걸 털어놨다. 그녀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다. 정오가 되기 전에 그녀는 사임했다. 그리고 그녀의 지분 일부가 내 앞으로 넘어왔다. 복수. 아니, 그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 19년 전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자애였다. 서울은 낯설고 무서웠다. 그녀의 회사에 들어간 건 우연이었다. 면접에서 그녀가 말했다.
너처럼 성실한 애가 필요해. 그 말에 나는 모든 걸 바쳤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다. 그녀의 아이를 돌보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도왔다. 심지어 그녀의 애인과 싸운 적도 있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다. 그녀는 나를 이용했다.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점점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 그녀의 짜증이 늘어났다. 나는 참았다. 왜?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으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자문했다. 그런데 그녀의 배신이 모든 걸 바꿨다. 해고 당일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녹음 파일, 모든 게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사회 회의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19년 동안의 모욕.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나를 하인처럼 부린 일, 내 아이의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일, 모든 게 떠올랐다.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내 제국을 빼앗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정에서 그녀의 불법이 드러났다. 주식은 내 앞으로 넘어갔다. 정오의 서류가 완성됐다. 그녀의 제국, 그 패션 왕국이 내 이름으로 됐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는 생각했다. 그녀를 보며 내 과거를 봤다. 나도 그녀처럼 될까? 그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제국을 손에 넣은 후 나는 변했다. 사무실에 앉아 그녀의 자리에 앉았다. 직원들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수진 씨가 어떻게? 나는 무시했다. 이제 내가 주인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19년의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배신, 그 아픔. 왜 나였을까? 자문했다.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피해자였을까?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난한 집안,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여자. 하지만 그게 그녀의 잘못을 용서할 이유는 아니었다. 나는 회사 개혁을 시작했다. 그녀의 더러운 거래를 청산했다. 직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약속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내 목소리에 힘을 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복수가 끝난 후 뭐가 남을까? 그녀는 파산 직전이었다. 애인도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가 물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 대화가 나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후회가 보였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속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나왔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씁쓸했다. 제국을 운영하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봤다. 19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달라져야 했다. 직원 한 명이 말했다. 수진 대표님, 감사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제국은 안정됐다. 매출이 올랐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졌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녀의 해고 통보, 그 순간의 충격. 내 인생을 돌려줘 꿈속에서 소리쳤다. 현실에서 나는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왜 복수를 했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정의였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분노였다. 억눌린 감정의 폭발. 19년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지? 그녀의 제국을 가짐으로써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거웠다. 가족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아이의 눈에 걱정이 보였다. 내 변화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다. 거리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수진아, 그녀가 불렀다. 나는 멈췄다. 이제 만족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솔직했다. 내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대화가 길어졌다. 그녀의 고백.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복수가 끝나도 상처는 남았다. 용서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제국을 지키며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제국 운영은 힘들었다. 경쟁사들의 공격, 내부 불만. 그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처럼 되지 마.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압박이 쌓였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왔다. 수진 씨,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대. 충격이었다. 내 탓인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누워 있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솔직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나의 아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복수가 무의미해 보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제국은 내 거였다. 그녀는 회복됐지만 모든 걸 잃었다. 나는 변화를 결심했다.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꿨다. 직원 복지, 공정거래? 이게 내 복수야 생각했다. 그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다. 19년의 세월이 너무 컸다. 몇 달 후, 그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안에는 그녀의 반성이 적혀 있었다. 읽으며 눈물이 났다. 왜 이제야? 원망했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제국을 키우며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 이제 내 인생이야. 중얼거렸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가족도 안정됐다. 하지만 가끔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제국이 내 이름으로 된 그날 정오의 햇살이 떠올랐다. 그 빛이 나를 비췄다. 제국은 번영했다. 하지만 나는 지쳤다. 이게 정말 원한 거인가? 자문했다. 19년의 복수가 끝난 후 공허가 왔다. 상담에서 배웠다. 감정을 직면하세요. 그래서 그녀를 만났다. 용서할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안도가 보였다. 고마워.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다. 상처는 남았다. 시간이 더 흘렀다. 제국을 후배에게 넘겼다. 이제 자유로워 느꼈다. 여행을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그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녀와 가끔 연락했다.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삶이 시작됐다. 돌아보니 19년은 교훈이었다. 배신과 복수, 그 사이의 심연. 인간은 왜 그렇게 잔인할까 생각했다. 제국은 더 이상 내게 아니지만 내 마음은 자유다. 그녀도 새 삶을 살고 있다. 결국 모든 게 지나갔다.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만약 그날 해고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였을까? 그 생각이 나를 때이 디우티하게 한다.